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2만 달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2.8%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위태위태하던 2만 달러가 무너지고 지금은 19,960달러 선을 보이고 있고, 이더리움 역시 전날 대비 마이너스 5% 정도가 하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1000달러 선마저 이제 위협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도 현재 마이너스 3.8% 정도 하락을 해서 지금은 0.31달러 정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을 좀 보면은 여전히 이렇게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고, 한때는 19,700달러 선까지도 떨어졌는데 지금은 살짝 올라와서 19,900달러 선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도 계속 하락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포 탐욕 지수도 어제는 22포인트였는데 지금은 다시 6포인트가 하락을 해가지고 16포인트로 여전히 극단적인 공포의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증시도 보면 이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증시도 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나왔어요. 나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2% 정도가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도 그나마 나스닥보단 덜했지만 그래도 하락의 모습을 보여줬고,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현재 마이너스 1.1% 정도 하락을 해가지고 또다시 2300포인트도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어제 미증시를 좀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특히 이 테슬라가 마이너스 6.5% 정도 하락을 하면서 낙폭이 컸고, 그 외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도 3% 이상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기술주와 빅테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법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산 시장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번 주가 좀 공포의 한 주가 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 텐데, 우선 우리나라도 내일 중요한 발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 금리를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미국하고 우리나라가 1.75%로 동일한 금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자본 유출의 가능성이 커져가지고 내일 우리나라 금리 역시 0.5%의 빅스텝이 나올 전망이 높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1.75%인데 예측치가 2.25%로 50bp가 올라갈 것으로 지금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10시면은 금리가 결정이 될 것 같고, 뭐 이것보다 지금 더 많은 관심은 바로 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에 쏠려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달에 8.6%가 나오면서 예측치보다도 높게 나왔고 또 한 번 최고치를 갈아엎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과연 어떻게 나올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예측치가 이전 수치보다도 높은 8.8%가 지금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역대 예측치와 실제 수치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 예측치보다도 낮게 나온 적은 없고 대부분 높게 나왔거든요. 물론 이렇게 같게 나온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조금씩 더 높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치는 8.8%지만 지난달에도 8.3을 예측했다가 8.6이 나왔으니까 0.3%포인트가 높았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0.2%포인트가 높게 된다면 이제는 그 CPI 지수가 9%대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더 많이 빠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월가에서는 이번 달에 금리 인상을 하는데 75bp의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100bp 인상도 가능하다는 이런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어요. 뭐 정확하게는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 것을 보고선 어느 정도 인상할지 윤곽이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여길 보면 페드가 한 번에 100bp의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솔솔 나오면서 물가 폭등이 공격적인 긴축으로 이어지고, 이 공격적인 긴축은 경기 침체의 수순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고 하면서 점점 시장이 공포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가 이 CPI 지수 발표뿐만 아니라 바로 어닝 시즌, 그러니까는 실적 발표도 이번 주부터 시작이 돼요. 그런데 2분기 어닝 시즌이 걱정스러운 까닭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12일, 그러니까 오늘 새벽부터 나오겠죠? 이 펩시콜라를 만드는 이 펩시콜을 시작으로 해서 13일에는 뭐 델타 에어라인, 또 14일부터는 금융주가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JP모건 체이스, 모건 스탠리, 그리고 15일에는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해가지고 오늘부터 해서 이번 주가 미국의 실적 발표가 이제 줄줄이 나오는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인플레이션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데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 통화 긴축 정책이 경기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나오는 기업 실적 발표인지라 이번 어닝 시즌은 향후 경기 침체와 증시 본격 반등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대 변수이다 라고 시장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실적 발표를 그렇게 긍정적인 시각보다 우려의 시각이 더 큰 것이 지금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14일부터 15일까지는 금융주가 몰려있는데, 금융주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쌓아두게 되면서 그만큼 이익이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이 금융주가 좀 대부분 이렇게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코로나까지 다시 재확산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가 나오길 최악의 바이러스 버전, 다시 코로나 악몽 몰고 온 괴물 BA5 해가지고 또다시 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인 BA5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이끌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BA5가 여기 나온 것처럼 보시게 되면 우리가 본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BA5는 지금까지의 코로나19 변이 중 가장 전염성이 또 높고, 그 다음에 이 면역 회피력까지 강하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백신을 맞았는데 그렇게 해서 생긴 면역도 파괴하면서 전염을 시키고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최악의 바이러스라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코로나의 확진자 수도 55일 만에 다시 3만 명이 넘어서면서 현재 3만 7천 명대로 올라섰고, 또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보시면 이제 미국에서도 BA5 코로나19 재확산, 그런데 또 실제로는 공식 집계치의 7배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기사까지도 나오고 있으면서 이렇게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도 다시 확산세 가파른 유럽 코로나 재유행 현실로 유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기 관광지 중심으로 BA5가 비상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도 코로나 재확산 조짐, 안후 이상 상하이 등 집단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코로나의 공포에서 벗어나나 싶었는데 다시 여름이 또 찾아오고 하면서 코로나가 급격하게 재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그만큼 경기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서 이 달러 지수는 계속 또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어요. 제가 얼마 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달러 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달러를 보유하려는 그런 성격이 강해지면서 이런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가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처럼 경기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좋게 볼 수가 없는 지표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전반적으로 호재는 거의 없고 악재만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건 이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서 바이든이 대중 관세를 완화하겠다는 그런 움직임인데, 그런데 이 대중 관세 얘기도 지금 나온 게 아니라 올해 4월 달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2022년 4월 달 기사인데 이때부터 치솟는 물가에 미국이 일부 중국산 제품의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 하고 4월 달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까지 이 관세 인하를 못 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또 이 관세 인하가 이 반대 여론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미국 무역 대표부에서는 대중국 관세 인하로 인플레 해결 못한다 해가지고 반대 의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게다가 또 이 기사도 보면은 미국이 관세 완화를 내세워 대화에 나섰지만 중국은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는 이런 기사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보복 관세가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면서 시작된 게 바로 이 보복 관세였는데, 이 보복 관세를 인하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제품이 더 많이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좋아해야 할 입장이지만, 오히려 지금 중국은 여기에 나온 것처럼 신중하게 접근을 할 것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뭐 실익적인 측면에서 보나 중국과의 외교 문제로 보나 이 바이든한테는 굴욕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며칠 전에는 바이든이 대중관세 인하 여부에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해가지고 이렇게 직접 발표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인플레 완화 대 대중 압박 사이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상황이 특히 인플레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어제 기사에는 이제 미국과 중국 정상이 수준의 대화하면서 바이든이 추가적으로 대중 관세 인하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참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이런 기사조차도 좀 쉽지 않아 보이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사에는 뭐 내년이나 내후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뭐 높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경기 침체가 시작된 것으로 또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고난의 시기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지금이 바닥이길 바라지만 아직 진짜 바닥이 안 나왔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여요. 하지만 요걸 좀 보여드리면 이 공포는 반드시 기회를 함께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코스피 차트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박스피라는 이런 오명도 얻어가면서 미국 나스닥하고도 비교해서 너무 안 올라간다는 평가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서학개미가 유행을 하면서 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덜 인기 있었던 이 코스피의 과거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 이 노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위기의 순간들이었어요. 그래서 가까운 이 위기는 이때가 이제 코로나 위기였는데 코로나 때는 공포가 찾아오면서 이 기회의 순간이 이렇게 딱 찍고 바로 올라가니까 기회의 순간이 짧았어요. 그럼 지금의 얘기는 이 코로나보다는 아마 이 닷컴 버블 때와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닷컴 버블 때를 보면은 그래도 이 코로나 때보다는 조금 더 이 공포의 기간이 길었으면서 마찬가지로 이 기회의 순간이 조금 더 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을 했고 또 더 길게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포는 반드시 기회를 같이 가져다 준다는 것을 잊지를 말고 지금의 하락을 그냥 쳐맞고 있으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다만 이 코로나 때는 이 기회의 순간을 짧게 주고 끝났지만 아마 이번에는 닷컴 버블 때처럼 이 기회의 순간을 좀 길게 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기회의 기간을 우리는 조금씩 주워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반등을 할 때도 더 빨리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참 힘든 장이지만 이 시장 길게 보고 무언가를 해가면서 살아남으면 반드시 환희의 순간도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